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달부터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서울로 가는 호남고속철 열차 좌석수에 변화가 있습니다. 용산역으로 가는 KTX는 하루 155석이 늘었고 수서역으로 가는 SRT는 하루 59석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는 하루 평균 96석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경북 신공항 등 전국 8곳에서 공항이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치열해지는 지방공항 무한 경쟁 시대에 무한국제공항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징후가 수출과 고용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광주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안에 대해 광주시가 거부권을 시사했는데요.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투명행정 역행이라며 광주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달부터 광주 송정역을 출발하는 고속열차 운행 좌석이 조정됐습니다. 용산역으로 가는 KTX는 좌석이 크게 늘었고 수서역으로 가는 SRT 좌석은 줄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루 100석 가까운 좌석이 늘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코레일을 통해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용산역으로 가는 KTX의 열차 기종을 변경했습니다. 379석이 정원인 KTX 산천을 410석이 정원인 KTX 원강으로 바꿨는데 하루 5번 운행하도록 시간표를 짰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평균 155석이 증가해 일주일로 보자면 1,085석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반면 송정역을 출발해 수서역으로 가는 SRT는 열차 운행을 줄였습니다. 월요일에 운행하는 820석 규모의 열차를 410석 열차로 변경해 하루 평균 58석이 줄어들었습니다. 국토부는 호남선에서 줄인 SRT 열차를 전라선 등 다른 노선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월요일이 준 건데 해당 열차 이용률이 한 30%가 안 될 겁니다. 늘어난 KTX 좌석수와 줄어든 SRT 좌석수를 더하고 빼면 결과적으로 송정역에서 출발해 서울로 가는 고속열차의 좌석수는 일주일치로 보면 675석, 하루 평균 96석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호남 고속철 증편을 요구해왔던 광주시의 요구가 증편 대신 좌석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용된 겁니다. SRT만 볼 경우에는 한 편 정도가 줄어든 효과가 있고요. KTX 경우는 역으로 좀 증가하는. 하지만 광주시는 SRT 좌석 감소로 강남으로 가는 지역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에 좌석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공항은 15곳이고 8개의 신공항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공항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른 지역이 거점공항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사이 무안국제공항은 광주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한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안, 흑산도 등 신공항 건설 계획이 확정됐거나 건설이 진행 중인 공항은 전국 8곳. 계획대로라면 2030년을 전후해 대부분 완공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15곳까지 지방공항 무한경쟁 시대가 임박했습니다. 특히 부산 가덕도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등 영남 지역 공항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막대한 지원을 결정하면서 첫 단주부터 활성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무안국제공항입니다. 호남 KTX 2단계, 활주로 연장 등 굵직한 SOC 예산이 무리 없이 확보되면서 목표했던 2025년 준공은 무난하지만 정작 이용객을 늘리는 등의 활성화 방안 모색은 제자리입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무안국제공항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이용객이 335만 명인데 이는 청주공항의 1년 이용객 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국제선만 따지고 보면 무안공항이 청주공항보다 이용객이 많지만 이를 국내선과 비교해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안공항의 누적 적자율도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무안공항이 사실상 국제선만으로 운영되는 탓에 활성화가 요원한 겁니다.
전남도가 광주의 군공항, 민간공항을 모두 무안공항으로 통합하자며 유치에 적극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김용록 지사는 통합공항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무안공항뿐 아니라 전남 발전에도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대로 이렇게 무안 국제공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가 된다 하면은 단순히 공항만의 문제는 아니게 되는 거고 우리 서남권 발전, 관광이랄지 또 기업 유치에도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관건은 무안군 설득. 전남도는 인공지능 농생명 융합산단과 인구 2만의 공항 배후 신도시 건설 등을 약속했고 광주시 역시 이전 지역의 1조 원 이상의 사업비 지원과 각종 맞춤형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사실상 무안군을 위한 유인책을 내놓았습니다. 치열해지는 지방공항 무안 경쟁, 무안국제공항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나주 30도, 담양 30도 등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여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안개 때문에 아침 출근길 가시거리가 1km 미만인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차차 흐려지겠고 전남 동부 지역에는 한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실 텐데요. 광주 전남 지역 경제 역시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징후를 수출과 고용 등 각종 경제 통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상반기 현재 광주 전남의 수출은 279억 2천만 달러. 세계 경기 회복 지원과 업황 부진 등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 이상 감소했습니다. 광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37억 달러로 50% 이상 증가했지만 반도체가 23% 이상 큰 폭으로 줄었고 전남 역시 석유 제품 24%, 철강판은 69%가 감소하는 등 반토막 났습니다. 이 같은 주력 수출 품목의 부진은 연관 업계의 매출 감소 등 지역 경제 전반에 빨간불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고용 여건은 더 심각합니다. 특히 취업 자체를 포기한 청년들이 늘면서 청년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상하반기 광주의 청년 고용률은 각각 38.6%와 38.1%, 전국 평균 46%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반기에는 세종과 전북에 이어서 15위, 하반기에는 세종시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지역 내 산업 인프라가 열악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반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 활동 인구는 10명 중 6명 정도로 전국 평균보다 8%가량 높았고 청년 실업률 역시 지난해 상반기 광주가 7.4%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서민 가계의 주름살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는 다시 3%대 상승률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 3개월 만인데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 공공요금이 각각 20% 이상 올라서 상승세를 주도했고 사과와 수박, 오징어 등 농수산물 역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실물 경제 지표들의 악화 속에서 최근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와 서민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 증가는 지역 경제에 또 하나의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본격적인 쌀 수확기를 앞두고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락했던 쌀값이 최근 회복세를 보였는데 정부의 공공비축미 방출로 다시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20kg들이 산지 쌀 가격은 42,522원. 2021년보다 23.6%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농민들의 농업소득도 949만 원으로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생산비와 인건비까지 폭등하면서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는데 올해 7, 8월 들어 쌀 가격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정부 보유 비축벼 5만 톤 방출이 시작되면서 수확기 벼 가격은 또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강진 지역 농민 단체들은 강진 통합 RPC의 벼 수매가 선 지급금 6만 5천 원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생산비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지금의 같은 상황에서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6만 5천 원 이상 받지 않으면 저희가 생존의 그 위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렵다. 농민단체들은 가격 결정권 보장을 위해 농협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수매가 결정 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도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한 양곡관리법 개정과 함께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다양한 지금 우리 전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본격적인 쌀 수확을 앞두고 올해 쌀값도 하락이 우려되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제67대 광주지검장인 박종근 지검장이 취임식을 갖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인권 보호라는 검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형사사법 절차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광 출신인 박 검사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광주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고 이후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5.18 단체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강기정 광주시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6시 반쯤 강 시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고소장에 적힌 현수막 철거와 상해 혐의에 대해 약 1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5.18 공로자회와 부상자회는 강 시장이 지난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 일대에 자신들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일부 회원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사 전환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아들을 명진고등학교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2차례 걸쳐 기간제 교사 부모에게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도연학원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전 이사장이 교사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침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지역민들이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를 통해 통합을 결정한 지 올해로 26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여수시는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통해 남해안권 거점 관광도시로 거듭났고 비약적인 도시 발전도 이뤘지만 지역 간 갈등과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7년 9월 9일 26년 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삼여시군 지역민들은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이날은 한국사회 지방자치와 지역민주주의 운동사의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됐습니다. 통합 이후 여수시는 2012 여수세계 박람회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여수 밤바다로 상징되는 남해안 거점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비약적인 도시 발전과 확장을 통해 전남 제1의 도시로 성공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조그만 어떤 그림보다는 우리 여수의 정체성을 크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같이 괄목할 만한 통합의 성과 속에 여수시는 적잖은 지역 분열과 갈등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선 8기 여수시는
신청사의 건립 현안을 두고 지역 간 첨예한 이견 속에 여론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양청사 체제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여수시 통합 현충탑도 지리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다 지난해 말 비로소 이순신 공원 내 어렵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민의 날 변경, 여수 공공의료기관 유치, 웅천 생숙 등 지역의 현안마다 지역사회는 소지역주의로 번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는 여수시 갑과 을로 나뉜 정치권이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들을 균형 있게 집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옛날 우리 지역에다 많이 해주라 또는 이 지역에 해라 그런 싸움들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국내 주민발의 자치분권의 첫 번째 사례가 된 삼여시군 통합 결정을 이끌어낸 지 올해로 26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여전히 지역사회는 소지역주의로 팽배해 있고 완전한 화학적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안에 대해 광주시가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투명행정 역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투명행정 실현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요구를 거슬러 다시 회의 내용을 비공개하려는 광주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안 통과를 보류해달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번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임대사업자인 한 부부가 법인 명의로 광산구 쌍암동 오피스텔 200여 세대에게 한 가구당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파산 신청을 한 뒤 잠적했다는 세입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로 광주시 의원은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도 임대차 계약을 맺어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이용해 분들 계실 텐데요. 지역 농업인들이 라이브 커머스처럼 새로운 판매 방식을 배우고 익히면서 적극적으로 판로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에서 50년 넘게 송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함영식 씨. 10만 마리가 넘는 무지개 송어 대부분은 중간 상인들에게 횟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는 송어 양식이지만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판매 상품을 다양화하고 꾸준한 판로를 찾는 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실시간 판매 방송,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알게 됐고 이제는 어엿한 인터넷 상점 운영자가 됐습니다.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좀 익숙해져 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고 더구나 좀 숙달되신 분들은 없어 못 팔 정도로 판매를 하시는 농업인들을 볼 때 관심을 갖고 이것을 꼭 해야만 되겠다는. 안녕하세요. 550고지 고지대인데 이동 양봉을 하지 않고 저는 사찰 고정으로 해가지고 숙성꿀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업을 하고 있는 김영식 씨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익숙하진 않겠지만은 경험을 쌓고 차츰 하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되고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해봅니다. 카메라 세팅부터 자연스러운 방송용 멘트 작성법, 실시간 채팅에 답변하는 법, 게시판 댓글 관리 등 실전 맞춤형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구나라는 동기부여를 심으면서 농업은 과학, 농산물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아예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방송 촬영 장비를 갖췄고 원하는 농업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1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장비가 없어서 할 줄 몰라서라고 핑계를 찾기보다는 열정적으로 배우고 판로를 찾는 농업인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섬마을에 문을 닫은 학교가 고양이들의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치단체는 동물 보호의 생명윤리를 실천하고 침체된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적한 섬마을 바닷가. 아이들이 떠난 낡은 폐교가 밝은 빛깔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아기자기한 캣타워에는 고양이들이 숨어 있습니다. 몸을 맞대고 서로를 의지하거나 나란히 엎드려 낯선 이들을 경계합니다. 손님들의 방문이 아직은 익숙치 않은 모습입니다. 이곳은 보호실과 치료실, 운동장 등 고양이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문객을 위한 캣 북카페는 안면창 가득 떠 있는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통영에서 구조된 고양이들은 검진과 치료, 중성화 수술을 거친 뒤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센터로 보내집니다. 3마리로 시작해 지금은 30마리로 늘었고 최대 120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일반인이 방문할 수 있고 입양도 가능합니다. 고양이 보호센터는 지난 2020년 경상남도 주민 참여 예산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3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겁은 많이 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 되면은 양분하게 이익이 안 오겠느냐 이래가지고 허락한 거예요. 통영시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 마을에도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과 섬 관광을 연계해서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통영시는 주민과 함께하는 치유교육, 고양이를 주제로 한 공연과 축제, 영상 공모 등 콘텐츠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기아자동차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제조기술 전시와 시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는 12일까지 기아 오토랜드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기아와 협력사의 신제조기술 우수기술 전시와 공유를 통해 기술 활용 분야를 확대하고 생산 공장의 새로운 제조기술 적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완성차 무인 자율검사 플랫폼과 3D 가상 도장 등 인공지능과 안전 부문의 신제조 기술 50개 항목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가 중장기 학교 발전 계획을 담은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광주대는 개교 43주년을 맞아 교내 호심관 대강당에서 라이트 2028 비전 선포식을 갖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 혁신과 학생 지원, 건강 경영과 지역 상생, 미래 기술 육성 등 5대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15개 전략 과제와 45개 세부 과제도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